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그동안 감소했던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시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인 성산 일출봉.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1년 넘게 한산했던 이곳에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온 개별 관광객이 많지만 단체 관광객들도 눈에 띕니다. 因为我们过来比较近，所以我还是选择到这边很方便，就是可以一张护照就可以落地签。 지난달 제주를 찾은 중국인은 4만 9천여 명.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석 달 사이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이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중 관계 개선의 영향이 관광업계에까지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급증하면서 이 제주 관광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인 관광객은 2만 6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직항 노선이 확충되고 북핵 위협이 해소되면서 무려 5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겁니다. 初日にね、ガンさんに連れてってもらった市場がね、みんな意外とみんな楽しかった。屋台で食べた食事も美味しかった。 요즘 들어서 평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셔가지고 그냥 예전 같은 그런 질문이라든가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여행을 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 관광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수용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의 수용태세를 다시 점검하자는 얘기가 와닿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절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안길. 최근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탐방객들의 방문이 늘고 있는 곳입니다. 갯바위 위 정자까지 이어진 산책로가 해안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지만 데크 난간은 쓰러졌고 바닥은 밟을 때마다 뒤틀립니다. 나무 데크를 받치고 있는 철제 기둥에는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해풍에 철제 기둥이 부식되면서 데크까지 파손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사진 찍기 좋아서 왔는데 조금 오는 길도 위험하고 이대로라면 오신 분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 평균 관광객 1,500명이 찾는다는 용머리 해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해안 풍광을 보려는 관광객이 늘면서 이곳에 설치된 하멜상선 전시관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합니다. 범선 모양의 전시관 가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부서져 있고 나무 판자들은 군데군데 뜯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기에 좋지는 않죠. 관광하러 온 건데 막혀있는 부분들도 많고 파손된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잘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친 뒤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태. 예산이 나와야 이걸 한다고 업체 선정해갖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행정의 무관심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선되면서 행정시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경실 제주시장과 이상순 서귀포시장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후임 시장의 거취와 인선 방식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경실 시장은 임기 2년을 채웠고 이상순 시장은 취임 10개월이 채 안 됐지만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둘 다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원희룡 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하반기 제주도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재공모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서류 접수가 마무리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고 도의회 청문을 거쳐 최종 임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3월 대표이사에 내정됐던 정다로 전 외교통상부 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해 컨벤션 센터는 전무이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하루 만에 화물차 2대에 연이어 불이 나는 등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엔진 온도가 수백 도까지 올라가는 만큼 냉각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주 MBC 황구선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 시뻘건 화염이 화물차를 집어삼켰습니다. 수백 미터 주변에서도 알아볼 만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적재함에 목재를 실은 25톤 화물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국도 오르막길을 달리던 1톤 화물 차량도 불이 나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적에 의해서 출력이 많이 나면서 엔진 과열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 엔진 냉각수가 그 엔진에 제대로 잘 돌지 못해서 엔진 과열로 화재가. 소방대원이 승용차의 엔진 주변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에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야 이렇게 돼. 쫓아나가 보니까 막 연기가 푹푹 올라오고 불길이 확 하고 오르는 거예요. 거기를 가가고 막 뿌리고 뭐.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9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 엔진이나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냉각수와 냉각수로 기름 유출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700도 이상 올라가고 항상 냉각수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화재의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엔진 오일 누유, 기름 누유로 인한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한 해 평균 200건이 넘었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조선업계가 오랜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박 개조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불황 속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공정이 한창인 선박 개조 현장. 연료 절감 장치를 부착하고 선형을 개선해 이전보다 연료 사용량을 4% 이상 줄이는 성능 개선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소의 연료 절감 장치 설계 기술과 조선 관련 기업들의 전문성이 합쳐져 국내에서 첫 실용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향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미 부분에 대한 프로펠러를 수리를 해서 보다 나은 그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대불 산단 내 전문 기업들이 모여서 기술력을 개발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설비를 최신 기술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선박 개조, 리트로피트 산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선박들도 연비 향상과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 기준에 맞도록 수년 내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수리나 개조가 아닌 고난도의 설계와 기술이 필요해 정부 지원과 연구소,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리트로핏 대상 선종으로는 약 한 2,000척에서 4,000척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 한 5만 척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처음 기술 개발해서 이번에 적용을 한 거고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큰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 조선소와 단순 임가공 협력업체 위주의 지역 조선업 생태계는 세계 조선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 개조 산업은 한계 상황에 처한 지역 조선업의 고부가 가치 틈새 전략 업종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밤 9시에 시작되는 러시아 월드컵 한국 경기에 맞춰 제주도 내 곳곳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제주도는 한국과 스웨덴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늘 저녁 7시부터 도민들이 거리 응원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탑동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을 오늘 저녁 7시부터 개방하고 응원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막대 풍선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제주 신화월드에서도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들과 함께 한국의 첫 승을 기원하는 응원전이 펼쳐지고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도 스크린을 통해 월드컵 경기를 중계할 계획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애월이 21도, 제주와 조천이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한림과 대정이 21도, 고산 20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20도에서 2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4도 내외로 예상되고요. 구자와 표선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이 12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판악은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이 지나고 흐린 가운데 기온은 20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물결이 낮게 일겠지만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차차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모두 30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11개소에 배치돼 응급환자 처치와 병원 이송, 해수욕장 순찰 업무 등을 119 구조대, 해양경찰과 함께 맡게 됩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 39건 가운데 종결 처리된 2건을 제외한 37건, 48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가 17건에 2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6건에 11명입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사전선거 운동 등 모두 3건에 대해 검찰이나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6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0.2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13건에 비해 줄었지만 2015년 8.9건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준입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내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현안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 24건과 동의안 11건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 적발되는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 4,400여 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올 들어서도 1,6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만 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서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